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두 분이 그 윤석열 추미애 두 분의 그 성대묘사로 하는 그 거의 활극에 가까운 네. 그 진행이 아주 반응이 뜨거워요. 저는 정작 그 반응이 뜨겁다는 것은커녕 네. 온기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맥이 좁아서 그런지. 저도 단 한마디도 들은 게 없는 게 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네. 그러한 것이죠. 이 두 평론가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네, 예. 그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방송가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합니다. 저 다른 사람들은 방송에서 이상한 사람들이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른 방송에서 그래도. 기피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예. 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방송적 이유에서. 좋아할 수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야기가. 시키면 다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역시 코로나 3차 대유행 수능이 가능하겠냐. 우리 빙하가 준비해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의 비밀은 코로나 수능의 비밀은 학벌 서바이벌, 탈락하면 처벌, 나는 벌벌입니다. 이거 뭐 너무 뭐 우리 사회 학벌주의까지 나오고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차 들어보기로 하겠어요. 자,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 호소를 발표했는데요. 아주 내용이 절절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수능 일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에는 대면 교습 자제를, 그리고 수험생에게는 학원과 교습소의 이용 자제를 권고합니다. 특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밀폐, 밀집, 밀접 시설의 이용과 소모임 및 친척 간의 왕래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그 모든 모임 다 저기 하지 말고 가족 내에서도 수험생 있으면은 격리 좀 거리두기를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상황이 네. 오늘 뭐 보셨겠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583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 급격하게 지금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늘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지역 사회 내에 지금 파악되지 않는 감염원이 있는데 네. 그걸 지금 방역 당국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전파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학생 확진자들이 발생한 감염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족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거니까 네. 가정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 수능을 앞둔 이 일주일 동안은 전 국민이 그야말로 모든 약속과 모임을 취소할 정도의 예. 그런 정도의 좀 대처가 필요하다. 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 수능의 방역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도와줘야만 된다. 이게 이제 유은혜 부총리가 내놓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호소라고 전 들립니다. 더군다나 이게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절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수능이 무슨 국가의 어떤 절체절명의 대사가 돼버렸어요. 그런 거죠 실제로. 네. 네. 그게 바로 오늘의 뉴스의 비밀입니다. 그렇군요. 네. 비밀을 말해버렸습니다 지금. 네. 네. 아니야, 조금 이따 계속 하시고. 네. 강철 이빨이 다 말해버렸네요. 오늘 소식이 빙하가 녹아내려서 예. 옛날에 있었던 고대 유물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잘 된 거네. 네, 그런가요? 고대 유물. 네, 김종대 발견됐으니까. MC가 뉴스 예. 빙하를 녹게 만드셔서 네. 비밀이 드러나 버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능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예컨대 나타난 수험생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수능 전날 보건소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 즉 내가 지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보건소에 가서 나는 수험생이다. 이렇게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단검사를 받은 뒤에는 관할교육청에 나는 이렇게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걸 신고를 해야 되고 네. 그럼 교육청이 이렇게 신고를 접수한 다음에 수험생에게 별도의 시험장 위치 등을 안내를 해주니까 이걸 잘 들어야 되겠는데요. 네. 제가 보건소라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다른 뭐 병원이나 선별진료소가 아니고 꼭 보건소에 가야 보건소로 가야 된다. 네,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무래도 성적에 영향이 있겠어요. 보건소 가야지, 교육청 가야지.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 집중해야 될 시간에. 아마 교육청은 뭐 전화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조금 의심이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 확진자나 그다음에 검사 대상이 돼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의 수칙을 지켜야 되는 예.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별도 장소. 그렇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병원에서 응시를 해야 되는 병원에서 시험 볼 수 있다. 그렇죠. 생활치료센터에도 이제 있을 경증이면 생활치료센터에 있고, 네. 그다음에 격리 중인 수험생의 경우에도 이제 별도 이 시험장이 이제 마련이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할 교육청에다가 우선 이런 사실들을 쉽게 말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할 교육청이 이제 이 사실 파악을 하게 되는데 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험 당일에 자차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확진자의 경우에는 이번 예정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명 이런 것들을 신고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교육청이 해준다는 것이고, 네. 특히 확진된 수험생의 경우에는 이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또 교육청이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 때는 미리 의사소견서를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이런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신고되지 않은 다른 시험장에서 만약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예. 그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별도의 또 제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 안내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해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잠깐 소홀했다가 착오라도 생기면은 그건 낭패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과 그리고 그 학부모들의 비난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권지훈 님이 그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임용고시 확진자는 시험도 못 보는데 수능은 보게 한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번에 임용고시 시험은 못 봤다 이거예요. 근데 수능은 보게 한다면 같은 시험인데, 같은 국가 시험인데 차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달 19일에 공지를 해놓은 걸 보면은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 그러니까 자가격리자 등은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네.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에는 뭐 세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의 전문 자격증 시험하고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다 포함해서 한 580여 개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사연으로 온 얼마 전에 이제 치렀던 임용고시 외에도 네.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시험에는 사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응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형평성의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의 경우에는 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뭐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다른 모든 시험과 비교해도 이 수학 능력 시험만이 가지는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이고 네. 이 수능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네. 다른 시험들은 이 응시자가 여러 가지 뭐 병이나 이런 걸 이유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재응시 기회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는 보는 거지만 네. 수능은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결정된다. 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수능을 확진이 됐다는 이유로 못 보게 할 수는 없다고들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의 원인은 뭐냐? 결국 이 전국 단위 시험 한 번에 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리고 그리고 실패자는 바로 또 낙오자가 되고 그리고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는 없다. 이런 뭔가의 의식 때문에 사실 수능이 이렇게 특별한 이런 지위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실 앞으로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뉴노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뉴노멀이다. 예. 그런데 이 뉴노멀 시대 같은 뭐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수능처럼 한 번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시험을 보는 뭐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유지가 가능할까? 사실 좀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아예 문제의식을 수능 자체에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계세요. 수능을 만들고 있는 우리의 사실 뭐 학벌 사회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이런 사회 시스템 네. 이런 것까지도 한 번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들었고요. 수능을 본지는 오래됐지만 화사님도 수능 세대인가요, 화사님은? 아유 당연히 수능 세대죠. 아닌 것처럼 굉장히 본인은 네. 젊은 사람인 것처럼. 저는 수능 본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김이나 평론가는 사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감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찰은 좀 무섭습니다. 수능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능 하면 항상 이 사회는 잘못된 이 문제 생각이 때문에 이제 예, 우리 예. 사회 입시를 두고 수능파, 내신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시파, 수시파도 있는데 예. 좀 한편으로 보면 내신파들이 네. 내신이 더 궁극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능파 입장에서는 네. 내신은 평상시 학교 활동이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평상시 학교 활동이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퇴양난의 현실이다. 네. 이렇게 저는 정리 아닌 것 같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수능 자체도 고민해보자 이런 어떤 과격한 주장까지 하셨으니까 저는 보통 과격합니다. 예, 빙한데 이런 급진적 주장도 한번 네. 우리가 참고하고 있을 수 있는 의견이다. 이 정도로 빙하가 한번 봐주세요.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세상이 아주 끝장이 납니다. 이 뉴스를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수능 천하지 대본 어떻습니까? 네, 대본에 충실한 이런 방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하신 뉴스는 역시 윤석열 국정조사 논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검토해달라 이렇게 당에 주문을 했었는데 예.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들이면서 추미애 장관도 조사하자 이렇게 네. 제안을 했는데 여당 내에서는 또 신중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뭡니까 이거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네. 야당에 또 휘둘리고 아주 뭐 복잡하네 이거. 네, 일단은 그 목소리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네.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뭐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받겠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요구합니다. 아, 참네. 이게 정말 어지럽네요. 아니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 하자 그래서 야당이 받겠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하니까 이번에 여당은 또 왠지 신중론으로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네.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근데 일단 뭐 이낙연 대표가 네. 저는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또 네. 그렇게 네, 검토를 요청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하. 뭐 이게 완전히 의견을 뒤집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직까지 네. 반대론이 본격화된 건 아니라서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드러난 거는 이게 어떻게든 논쟁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텐데 국민의힘은 좀 큰 판을 선호한다.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진짜 국회에서 끝장을 한번 보자. 네. 이 큰 판을 선호하는 것 같고 그 민주당은 판이라는 건 뭐 추미애 국정조사죠. 법무부 장관도 부르자. 그렇죠. 예, 이래서 판을 키우자 이 뜻입니까? 네, 큰 아. 판에서 다 모여서 싸워보자 예. 이런 것 같고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고 한들 네. 이 문제를 기피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에 비해서는 좀 각계 전투를 선호한다. 그게 각계 이제 전투.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도 뭐 이렇게 답변을 마음대로 해봤고 네. 추미애 장관도 마음대로 얘기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효과를 돌이켜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뭐 얘기를 여러 가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분위기가 뭐 호의적이거나 여론이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좀 밀렸나요?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뭔가 뭐 비판이 많이 나오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막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제 여당 지지자들이나 여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 야당 지지자들이나 지금 정권에 반대하는 성향의 지지자들은 또 거기에 환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효과만 놓고 보면 마이크를 주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동시에 마이크를 주면은 누가 손해겠습니까? 사실 여당이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유리할까 혹은 네. 안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할까 이것도 예, 아닐 그렇죠. 것이고 예.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 이 뉴스의 본질, 그 비밀은 뭐냐? 그냥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네, 피하려고 하다가 말이 길어지고 또 못 피한다. 라는 네, 거죠. 우리 오늘 뉴스 화산이 굉장히 그 어떤 군사적인 네. 프레임의 분석을 하신 거예요. 네네. 전면전 큰 싸움이냐, 각계 전투 게릴라전이냐. 네, 이게 그 동서고금일의 가장 전략가들의 고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어쨌든 뭐 어떤 전쟁이든 간에 국민은 뭐 필요해서 지금 이 얘기 나오면 또 그 얘기야? 이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피로감이 있는 만큼 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네. 욕하면서 계속 보는 막장 드라마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쌈구경은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종식시킬 수 있는 것도 국민이다. 예. 그 전까지는 국민들도 물론 관심이 없으신 분, 말하기 싫으신 분 당연히 빠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이 문제를 국민적으로 토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예전에도 법무부 대 검찰의 갈등 있었긴 했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수사지휘권 행사가 되면은 총장이 사퇴를 한다거나 또 감찰 들어갔을 때 사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락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검찰 내에 무슨 라인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네. 특수 공안, 뭐 형사 공판이냐, 뭐 간부냐 평검사냐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수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 추미애 대 윤석열의 문제인가 했을 때 그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정권 대 검찰, 예. 더 나아가서는 정치 권력 대 정치 대 공무원 이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이고 무서워라.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유예해왔던 얘기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사법 개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사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예. 이것이 사법 민주화, 사법 개혁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일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기왕 일이 벌어졌으니까 다 내놓고 한번 우리가 전사회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냥. 네, 뭐. 여기에 있는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고 했을 때 다른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자, 국정조사가 열리네 만에 하는데 어제 방식대로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네. 윤석열 총장, 네. 그다음에 김민하 평론가가 추미애 장관 네. 역할을 맡아서 이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그분들의 심경 그대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요? 예. 오늘도요? 예, 이거는 예. MC님께서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제작진이 시키는 거죠? 제작진이 문자로 시키래요. 네. 패널은 제작진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예. 그러나 지휘 감독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예요? 예, 한마디 하세요. 다는 검찰총장님에 대한 국정조사가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 법무부가 징계 절차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국정조사 열리면 추미애 장관님 증인으로 나오실 거죠? 저는 어떤 자리든 피하지 않고 네. 검찰 개혁이 마무리가 되면 네. 저의 정치적인 야망은 네. 그 전까지는 접어두기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예. 맹세를 저는 꼭 지키겠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 총장님 국회가 불러줄 때만 기다리고 계시죠? 저는 부르면 나가고 예. 들어가라면 들어갑니다. 국회가 친구 집입니까? 부른다고 오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부른다고 안 갑니까? 이거 종상모략입니다. 법무부 네, 장관의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지휘 감독에 두 따라서 분, 네, 진정하세요. 갑자기 톤 잡는다고 어제 하고 비슷하게 안 됩니다. 아, 예. 아유, 피곤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쟁점이 있을지 소개해 주세요. 그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쟁점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직무 배제 사유에 대해서 네. 공방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무부 전문, 발표 전문에 다 드러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쟁점이죠. 네. 그 법무부 발표 그렇습니다. 전문. 그러니까 법무부가 네. 빨리 확보한 것은 공개를 하는 것이 또 네. 국민들이 보고 토론하기에도 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법정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일이 충실히 답변을 해야 될 의무를 지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면 그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기 전까지 국민, 언론, 정치인들은 뭐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불거진 문제를 좀 일반화해서 네.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만남 때문에 어떤 악영향이 없다 치더라도 네. 공무원의 바람직한 직무 수행에서 이런 만남은 어디까지 규제가 돼야 허용되는 되는가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치적 중립 문제가 불거졌는데 또 어떤 검사는 SNS에 글을 올리면서 총장을 저격하기도 하고 또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적 예. 중립에 일관된 단일한 잣대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던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을 어떻게 어디까지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미국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겸직은 어떠한가 뭐 이런 문제들 당연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아니면 같고요. 검찰총장 직선제는 어떠한가? 그렇습니다. 뭐 그런 문제에 별의별 거 포함이 다 되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죠, 뭐. 검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검사들의 노조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지금 법무부 검찰에 노조가 있긴 한데 검사들은 없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노조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검사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왜 안 만들어지는가 이런 네. 것들도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토론이 될 리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이번 실컷 기회에, 얘기를 예, 열심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얘기했더니 한번 진행자가 생각을 그래 해보자. 당신처럼 얘기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네. 의사 진행 발언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받아드리겠습니다. 지휘 감독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디로 가셨냐? 네.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보는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이번 직무배제도 대통령이 발표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각 여당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알겠습니다.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이 벌어지는 그런데 것 같고요. 이 대통령과 예.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지금 대통령이 곤란한 지점은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훌륭한 검사라고 평가를 하면서 검찰총장에 임명을 한 것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누가 했든 간에 어쨌든 결국 징계를 통해서 해임하는 과정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모양새를 취하겠죠. 이제 윤석열 검사를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총장 임명을 하였으나 법무부가 이러저러한 파악을 해보니 이러저러한 뭐 징계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임을 네. 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할 텐데 다만 이 과정 자체는 지금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저는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입장이 그 이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이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인지 둘째로 검찰개혁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셋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국민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네. 대국민 입장 표명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곱읍참마속이라는 단어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세 번째 뉴스는 왕이 부장의 방한이네요. 화산. 그렇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많다.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부터 해서 네. 코로나 협력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회담을 했고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합니다. 저녁에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갖고요. 예. 내일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와 조찬을 갖고 또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도 몇 명 동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네. 하고 나서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만난 다음에 출국을 하는데 일본에서의 일정하고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는 외교장관 총리만 만나고 일정을 끝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한국 측의 입장을 좀 많이 들어보겠다. 네. 이런 의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를 다녀온 왕이 부장 그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이나 그때 모두 발언 보면은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다 하더라고. 지역의 어떤 경제 협력, 우호 이런 어떤 다자주의 뭐 네. 이런 거 미국이 좋아하던 과거의 가치잖아요.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다 깨버렸지만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왕이 부장이 다 하더라고. 네.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이고 방역 협력 얘기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다자적인 외교 네. 협력을 통해서 미중 갈등을 극복해보겠다. 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예, 바이든 행정부 그 출범을 앞두고 매우 기민하고 발빠른 행보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 얘기가 나와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예. 그 통일부 장관이 왕이 부장 만나려고 추진하다가 거절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장관은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다가 중단했다. 아하.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요청하지는 않았고 거절당한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접은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요청도 안 했다면 별 문제 아닌데 네. 왜 이렇게 문제가 돼요? 이것도 진실 게임 같습니다. 그렇죠. 에이 거절당한 거면서 이런 거고 아니야 우리가 해보려고는 했는데 거절당한 건 아니야. 예. 이렇게 문답이 주고 받은 거죠. 어쨌든 근데 분명한 거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이 절실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일정 때문에 그것이 좀 밀려나긴 했는데 근데 조금 대조가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좀 호사가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해찬 전 대표는 만나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못 만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전 대표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예. 이런 의문 또 제기가 되는데 또 이해찬 전 대표가 중국과 인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대중국 특사로도 노무현 대통령
정부 출범 때도 갔고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갔었고요. 네.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챙긴 것이다라고 풀이할 수 근데 있을 이 것 같습니다. 대북 문제와 관련돼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접견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기로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또 주고받은 것도 있어서 통일부 장관 말고 더 높은 대통령을 만난 뭐 이런 일정은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전쟁의 종식을 얘기했다면 혹시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도 더 진척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갖게 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가 우리 관심사입니다. 네. 왕이 부장이 이 부분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코로나19가 통제돼야 한다라고 일종의 선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회동을 통해서 어떤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가 더 진척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와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냐? 역시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예. 한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각별하게 다시 챙길 수 있는 나라에 와서 어떻게 보면 사전 정지 작업을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이 현실로 통해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북한 문제도 급하지만 일단 이것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미국, 중국 이 관계들을 어떻게 정립되어 나가는지 살피면서 이 구도를 다시 한번 큰 구도를 거대한 바둑판을 다시 봐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 번 휙 끌어당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쪽으로 한 번 더 한 발짝 나가 있는 것도 뭐 네. 외교 전략일 수 있는 거죠. 네. 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안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미국이 우리를 부당하게 제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협조하지 말라는. 이런 그렇겠죠. 메시지가 아마 가장 무거웠을 거고 진정한 방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